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경선 1차 컷오프 결과 이해운 전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경선은 김영환, 박경국, 오재세 예비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컷오프된 이해운 전 의원 측은 중앙당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용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해운 전 의원의 컷오프를 결정했습니다. 공관위는 지난 며칠간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경쟁력과 적합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경선은 민주당에서 각각 4선 의원을 지낸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과 오재세 전 의원, 4년 전에 이어 두 번째 도전하는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경선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21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최종 승자는 단독으로 민주당 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본선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비서실장 재임 당시 부동산 논란을 빚은 노 전 실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피력해 최종 후보 결정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컷오프된 이해운 전 의원 측은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며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지사후보 경선 대상자가 결정됐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후유증이 적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본경선이 치러지는 오는 21일까지 경쟁의 공정성을 놓고 후보들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계속해서 홍우표 기자입니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동을 하다 갑자기 고향인 충북을 찾아 지사 선거에 도전한 김영환, 이해운 전 의원 가운데 김 전 의원만이 경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의힘 지사 후보 경선 대상자가 결정되기까지 내홍과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종배, 박덕흠, 엄태영 의원이 김영환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데 대해 박경국 예비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정성을 잃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도청 앞에는 근조화환이 늘어서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공정 경선을 놓고 후보들 간 적지 않은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방선거에서 기초, 광역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쥐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특정 지사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경선 투표권을 가진 권리 당원들에게 적지 않은 압박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경선 개입 없이 공정한 경쟁을 치름으로써 어느 후보가 결정되더라도 선정이 되더라도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도민과 당원들이 이 숨은 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으로 치르는 것은 저는 아주 불공정한 경선이고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공교롭게 한때 민주당 소속이었던 두 전직 의원과 국민의힘이 본디 친정이었던 한 명의 관료 출신 후보가 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을 치르게 되면서 이후 공천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김영환 예비후보는 충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부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중부 내륙, 남부 내륙선 철도 연결과 충주 제천 단양 관광특구 지정,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조기 개통, 상급 병원 유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명함에 유사 학력을 기재한 충북도 의원 선거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배부한 명함에 제천 지역 대학 CEO 과정 수료를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규 학력이 아닌 유사 학력을 기재하면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어 선거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요즘 껑충 뛴 밥상 물가 때문에 장보기도 어렵고 외식하기는 더더욱 부담스러워졌죠. 재료값이 올라도 너무 오르다 보니 식당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격표를 고쳐 달고 있고 주부들은 지갑 열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진기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시장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이영식 씨는 최근 음식 가격을 1,000원씩 올렸습니다. 시장 특성상 저렴한 가격이 무기라는 걸 알지만 치솟는 물가에 재료값이 급등하면서 인건비 남기기마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재료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는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시장이라 이만하지 다른 데 가면은 최하가 8,000원, 9,000원이에요. 밥 한 그릇. 꽈배기집 사장도 한 개에 500원 하던 꽈배기 값을 200원 올렸습니다. 3만 원 정도 하던 18리터짜리 식용유 한 통이 1년 새 5만 원으로 값이 뛰었는데 이렇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재료값이 많이 뛴 건 처음이라고 토로합니다. 너무 오래 쓰면 또 기름이 쪄내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꿔야 되는 부담이 너무 커요. 진짜 이거 한번 튀기는데 겁납니다. 파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튀기는 자체가 겁나요. 지난달 충북 지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4.5%나 급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수입 쇠고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넘게 올랐고 귤값도 18% 넘게 뛰었습니다. 돼지고기 9.4%, 빵값도 9%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소비자들도 지갑 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과일값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르기는 했고 식자재, 야채 같은 거 살 때도 아무래도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것 같고 빵집에서 빵 몇 개만 골라도 이미 밥값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기름값과 전기료, 상수도 요금 등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물가도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한동안 곡물과 기름 등 원자재 수급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라 우리 밥상 물가도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의 4개구 가운데 서원구와 청원구의 아파트 가격이 1년 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청주 아파트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장에 접어들었는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일부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큰 폭의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의 같은 층,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실거래 가격이 6개월 새 9% 넘게 떨어졌습니다. 부동산원의 4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도 흥덕구와 상당구는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서원구와 청원구는 1년 반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급매물도 하락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첫 주에 시장에서의 그런 지표가 나타난 것은 일시적인 혼조세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억 미만의 저가 투자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좀 줄면서 향후 전망은 엇갈립니다. 집값 상승 또는 유지 전망은 청주의 부족한 공급 물량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에 들어서는 임대와 분양 아파트는 향후 4년간 매년 4천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간 한 해 평균 공급량인 6천여 세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조정지역 해제 같은 획기적인 규제 완화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급매물이 더욱 늘어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동안에 기다렸던 어떤 급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일시적인 저희가 봤을 때는 한 5, 6개월 정도 조정장을 거쳐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향후 분양가 상승 가능성 속에 청주의 공급 일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어 구축 매입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로케이가 오는 15일 취양 1주년을 맞습니다. 취양과 동시에 코로나라는 큰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꾸준히 성장하며 올 하반기 국제선 취양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에어로케이가 청주 제주 노선을 첫 취양했습니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의 등장은 2008년 한성항공 운항 중단 이후 13년 만입니다. 하지만 에어로케이의 앞날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면허 취득 후 항공 운항증명 발급에만 2년이 걸리면서 자본 상태가 계속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악재로 국내선 항공기 한 대만을 도입해 운행하다 보니 낮은 수익을 면치 못했고 지난달엔 국토교통부로부터 6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 달 탑승률 13.5%를 기록했던 에어로케이는 지난 2월 95%까지 올라서는 등 매달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탑승률에 이어 서울, 경기 탑승률이 38%대로 높아 수도권 이용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탑승객 20만 명을 돌파한 에어로케이는 다음 달 국제선 재개에 맞춰 신규 투자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타이페이나 중국의 일부 도시들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 삿포로 같은 지역들에 우선적으로 취항을 할 계획이 있고요. 이를 위해서 항공기 한 2대 정도 더 도입을 할 계획을. 지역 항공사의 순항이 지역 경제에 미칠 전후방 효과를 고려해 지자체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제 정기 노선을 취항할 경우 최소 1억 5천만에서 5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5개국 11개 노선일 경우 최대 55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15일 취항 1주년을 맞는 에어로케이가 위기를 극복하고 본격 비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2022년 환경부 수소 충전소 설치 민간 자본 보조 공모 사업에 충북에서는 청주와 음성이 각각 한 곳씩 선정됐습니다. 청주 산업단지 내 충청 에너지 서비스에 구축되는 수소 충전소는 전국 최초의 액화 수소 충전소로 조성되며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대소 나들목에는 기존 기체 수소 충전소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국비 112억 원 등 총 사업비 16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충북은 수소 충전소 24개소를 갖추게 됩니다. 제천시가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관광객이 제천에서 4일에서 7일간 머물면서 SNS 홍보 등의 미션을 수행하면 제천시가 여행 비용의 일부를 보존하는 겁니다. 최대 보존 금액은 1인 32만 원부터 4인 74만 원입니다. 충북산림환경연구소가 미동산 수목원의 기온과 봄꽃 개화 시기를 모니터링한 결과 봄철 평균 기온이 매년 0.3도씩 상승해 꽃 개화 시기도 점차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에서 2021년까지 10년간 관측한 결과 산수유는 1.75일, 진달래 1.531, 왕벚나무는 0.541 앞당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동산 수목원의 올해 봄꽃 절정은 4월 중순 시작돼 5월 초순에 만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